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오전 6시 25분입니다. 열심히 녹화를 떴는데, 재밌게 떴는데, 뉴스가 딱 나오는 바람에 새로 뜨려고 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한쌤은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녹화를 뜨네요. 보는 거는 한 몇 시간 봐야 되고, 한풀이 좀 해봤고요.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들 뭐 주식도 좋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또 은사님들 또 젊은 분들도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께 덕분에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네. 부담스럽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잘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들 때 이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자, 미국 장기 인플레 전망 12년 만에 최고 연준 매파 목소리 커진다. 서민들 걱정 지글지글 삼겹살 1인분 2만원 시대 지금 돼지 난리 났죠. 금융인상 랠리 전으로 돌아간 은행 대출금리 지금 한국의 은행 이자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변동금리로 받아라 작년 말에. 아우 정말 진짜 답답해. 근데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한 1%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차피 변동금리나 금전금 조정금리를 해도 뭐 지금 당장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한 뭐 1년 지나봤자 사실 큰 차이 안 난다 얼마. 뭐 돈 10만 20만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서 굿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한 대로 잘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년인가 지나면 또 금리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은퇴은행 이자 먼저 줄게 시중에서 예금 빨아들인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월 수역 150% 보장. 지금 사면 상한가 이런 유혹 조심해. 당연한 거죠. 이거 소금 이제 등시라. 등시란 표현 짐승이라. 네. 누가 이길지 모르는 AI 전제 ETF로 분산 투자라. AI 전쟁? 글쎄요. AI? 그래, 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한미일동맹, 삼성, 일본서 판키오는 TSMC 견제 포석도. 자, 여러분들 일본 쪽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 녹사에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본 쪽이 그 좋아 보여요. 지금. 그래서, 미국 항상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 맨날 한국 지금 나라 안 좋다 그러고 한국도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 27년까지 괜찮다 했잖아. 4년 남았지. 그렇죠?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부채도 굉장히 많아.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은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하이테크주 말고 그러니까 좀 미들테크주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본 정치 좀 보면 카톡 좀 올려주고 그래. 보면 같이 좀 하자. 내가 다 못 찾는다 이거. 네, 다 찾으면 돈 더 받아야 되지. 그런 거라. 이거 완전 최저임금도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아무튼 네이버와 손잡은 삼성전자 삼성 전용 챗 GPT 만든다. 해야죠. 그죠? 네이버. 그 한국의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낫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네이버는 이제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네이버 쪽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당장 안 좋다고 해도, 여러분 삼성은 여러 가지, 일단 덩어리 워낙 큰 회사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옛날만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은 이미 성장할 때로 쓴 이제 코끼리 기업입니다. 캐시카우가 다 돼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몰빵해가지고 막 큰 돈을 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삼성은 그냥 좀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적당한 성장률 따라가면서 소소하게 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들이 좀 좋은 거 많던데 아직까지 네,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궁금하시면 공방 노크 해주세요. 영업 좀 하자. 네. 그래도 엄청 좋은 건 말해주잖아. 드리잖아. 그죠? 네. 역전세 대랑소 학본지 저거 나오고요. 저거 나오네요. 네. 그죠? 인플레.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야같다니까요. 맨날 얘네들이 사고 쳐놓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누구냐 그 리먼 브라더스도 얘네들이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리먼 브라더스 옛날에 그 일본 한번 박살내놓고 러시아 박살내놓고 저 남미 박살내놓고 뭐 그 누구냐 그거 그 유럽도 한번 박살내놓고 얘네들이 다 그런 가는 거라니까. 얘가 박살내면서 얘네들 성장해 가요. 그리고 자기들 빚이 잔뜩 쌓이면 부채한도 상향, 부채 상승 상향 이러면서 쭉쭉쭉 올라가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약 그 1년 만에 약 1년 3개월 만에 부채 한도가 한국 돈으로 약 2.8경에서 4경이 돼버렸어요. 1년 3개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게 돈을 풀어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서버렸어,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달러 푼 거랑 기르피가 똑같습니다, 이거. 달러가 200%거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딱 잡혀는 갈 겁니다. 무조건 잡혀는 가요. 왜냐면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대 그까지 맞추기는 좀 빡세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금리가 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유지된다는 게 지금 5월이잖아요. 뭐 저는 금리가 일단은 상한선을 찍었다라고 보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얘네들이 되게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억지로 올려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올려야 자기 달러들이 그 달러가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제가 좀 나름대로 막 뒤져보다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납득이 됐죠. 제가 그냥 방송을 보다 보면 그 말을 듣고 그냥 받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납득이 돼서 찾아보고 공감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도 삐딱선을 타는 놈이라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내년에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늦어도 내년, 빠르면 올 가을.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빠르면 올 가을. 그쵸. 한국은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일찍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과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때가 여러분들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적자를 탈출하는 위방법부 한자의 처자 생존 게임 땅 판대요. 그거 해야지. 금리 인상 랠리 전후소랑 금융대출금리 많이 안정화됐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좀 쪼고 있는데, 한국은요, 이 송구한 얘기지만 금리를 낮춰버리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뭔 개소리야 이러잖아. 한국은 금리를 낮추면 안 돼. 미국은 금리를 낮춰도 되는데 한국은 금리를 낮추면 안 돼. 좀 이상한가? 한국은 금리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다 요 정도라고 보면, 요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미드한 텐션을 계속 줘야 돼요.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깠는데 궁극적으로 까게 되면 박근혜부터 조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가 대출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집을 사라고 막 선동을 했잖아.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박근혜 때 대출을 막 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간 건 박근혜가 시킨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피크를 만들어서 슈팅을 만들어버리는 게 문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통령을 말하는 게 정권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대출을 풀어가지고 주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여야 되는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될 거야. 상업용 건물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서 스무스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인마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서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죠? 양도세를 중간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다 들고 있어버려. 빡 슈팅이 나와버립니다. 양도세를 풀어야, 자유롭게 풀어야 얘네들이 팔 거 아니야. 보유세를 높이고, 제가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이 버블은 박근혜가 만든 거고요. 이게 바블을 완전 완성시킨 게 문재인이라고. 근데
이게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뭐, 터무니없이 떨어져서 힘든 분 계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건 짐승들이잖아. 그죠? 욕심내서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죽어야지. 힘들어, 어떨 거야. 30년을 벌어도 평생, 자기 수익 총 금액을 30년을 갚아도 집값이 안 나오는 걸.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이제 산소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걸 또 다시 낮춰버리면 얘가 대출이 또 늘어난단 말이오. 그러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 나중에 터져버리면 미국에서 나중에 우리를 조져버리면 이거 우리 백성 다 죽는다고. 이제 생산력 떨어지고 인구 분포는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이게 하면 안 된 짓이라고. 글쎄요, 저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한 3.5%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지원 정도로 봤을 때. 그리고 사설은 4.4%대. 4점대 한 저중반 정도. 중반? 그 정도면은 중후반?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월세라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지풀도 모르는 그거지만. 네. 인터넷 연애 의자 먼저 줄게. 신용에서 받아들인다. 넘어가겠고요. 네. 제출금리 1% 올리면 소비 한정도 4% 준다. 네, 그렇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한밀 동맹. 그렇다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GPT,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 개별 논점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가두리 될 항구, 다 뺏겼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문재양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욕해야지 왜 문재양을 욕하냐 하는데, 문재인이 전부 정부가 이거 다 조져놨다니까, 이거. 이걸 개발해야 돼. 이걸 개발 안 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결과는 과거에 오랫동안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상황, 지금 대통령이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죄송합니다. 문재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욕할 때는 합시다. 다 꺼내라고 같이 합시다. 정치는 까야지만 아닙니까?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좀 업텐션을 유지하면서 좀 신나게 하려다 보니까 말을 조금 과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지금 정부도 너무너무 아쉽고, 과거 정부도 너무너무 아쉽고, 내가 대통령 했으면 더 잘했을까? 그건 자신 없고. 그죠? 네. 시켜주지도 않을 건데. 자, 환율부터 나가겠습니다. 환율 1341원입니다. 1341원. 환율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급반등을 했다, 그죠? 그죠? 경기가 부러지는데, 미국 경기가 부러지는데 왜 환율이 오르냐? 기분이 나쁘다. 너무 나쁘다. 왜 미국, 얘네들은, 니들이 위기를 만들어 놓고, 니들이 다 달러를 풀어 놓고, 니들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위험할 때면 달러만 오르느냐? 어쩌겠어요. 그게 패권국의 특권인데. 또 그럼 패권국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역시 1360원 정도까지 노멀하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디폴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어떤 그냥 정말로 금융위기 상황이 벌어진다게 되면 여기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레벨인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사실 뭐 환율 가지고 매팅하기 좀 그렇습니다. 일단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흐름에서 앞전에 대한 흐름이 이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으니까 한 번 더 이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달러 1,500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달러가 1,500을 가게 되면 아마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줄 것이고, 얘도 준기축통화란 말입니다. 유로화, 더불어 3대 기축통화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엔화가 빠졌다고, 엔화 힘이 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엔화가 더 센다고 보시면 됩니다. 1대1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전 세계가 불안하면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돈을 봤을 때 누구 돈을 어떤 돈을 모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원화를 모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일단 염두를 하자. 그리고 엔화도 괜찮다. 그 말인즉슨 뭐야? 한국 돈이 제일 안 좋다. 슬프다. 제가 이번에 윤돌? 제가 왜냐면 그 전에 안 좋은 말 썼으니까. 이번 대통령도 윤돌석, 네. 그분은 또 일본에 가서 또 다 퍼주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 차트가 좀 좋아 보이는 게 많더라고. 많을 것 같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일본 쪽이 경제가 좀 꼼꼼틀거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안정적인 거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아무리 여러분들 일본을 막 까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뭐, 우리 한국이 더 잘 나가네 했잖아. 백구, 가운데 손가락 뚝 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일부 기술은 한국이 더 앞서는 부분도 많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13,60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것을 이걸 갖다가 숏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때려주기도 숏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요걸 딱 돌파하는 순간 말을 바꿨죠. 나스닥은 이걸 돌파를 했다. 그래서 얘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모습이 A, B, C인데 이 A, B, C 파의 종파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빠졌다가 한 번 더 주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게 단기 엔딩 다이고널과 중기 엔딩 다이고널 동시에 터져버리면 이게 또 그래서야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여기 떨어지고 나서 다시 들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정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혹시나 숏 쳤던 분들에 대한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주식 오르면 좋으니까 어차피 전 세계 모든 주식이 지금 나스닥만 오르고 있거든. 모든 주식이 다 빠지고 있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나스닥이 겨울이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물이라는 게 있건 하면 이게 한쪽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디. 오래 모이면 얘가 결국은 또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터질 거예요. 근데 어디서 터질 거냐, 언제 터질 거냐라는 부분을 더 질문 던지면은 13,600 정도, 500,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요. 여긴 적어도 왼쪽 어깨는 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떤 상황이 좀 벌어져가지고 뭐냐, 과거에 코스닥처럼 오버슈팅이 나와버린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지. 예전에 제가 코스닥을 시험을 하면서 아주 상승 많이 했었던 이 지역에서 나 700 아래를 보면 코스닥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제가 코스피 시험을 하면서 코스닥 같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800 정도 되면 잘라주자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800이 38.2 구간입니다. 여기 618로 보이지만 1부터 빼야 돼요. 여기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38.2 구간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이 잘라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이 조정이 나오죠 라고 하고 나서는 이게 더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죠? 누구? 오삼천리, 에코프로 이런 애들 기밀로 쏴버렸다는 거지. 근데 61.8, 900이잖아요. 38이지만 여기서 빼면 61.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위치가 이쯤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 의문을 던지는 거라.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나오면 꼬라박습니다. 자, 근데 꼬라박는데 이게 어디까지 꼬라박을 거냐? 그건 또 몰라요.
일됐던 수렴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렴 쪽 관점으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을 일단 800 아래 750 전후에서는 또 매수 분할 매수 스타트를 끊으셔도 좋습니다. 1차 한번 끊으시고 그죠? 여기서 여기 조금 사고 여기를 대비하고 있으면서 안 오고 리버시이 나오면 여기 다시 사면 돼요. 그게 국룰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지 마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4,400까지 가게 되면 저희 숏 포지션을 들고 오셨던 분들, 저 말을 듣고 혹시라도 숏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이 뚝배기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보면 여기 갈 걸 집 팔고 차 팔고 다 해가지고 공매도 때려버린다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노멀하게 좀 무난하게 좀 행보를 주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실 좀 불안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뭐 좀 전쟁이 좀 격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뭐냐 미국의 디폴트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폴트 이때까지 난 적은 없죠. 근데 뭐 부채 환자 협상을 맨날 그냥 부채 돈 빌려 꺼놓고 나 돈 안 갚을래 못 갚아 배째 한도 올려줘 배째 항도 올려줘 이것도 사실 좀 역겹지 않습니까? 그쵸? 세계 최강국이 미국인데 그래도 한 번은 위협을 당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도 있을 땐 잠시 피해 있다가 그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좀 지표들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디폴트를 대비해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뭐 매도 쪽에 베팅해 보시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올인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조금 자꾸 샜는데 그냥 이번에 업로드 할게요. 네. 잼스라고 이렇게 힘내고 있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자, 달러입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걸 보는데 어제 이제 어제 방송 며칠 전 생방송하면서 어떤 재밌는 분이 오셔가지고 롱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 얘기도 좀 있고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방송을 할 때가 요때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때쯤이었는데 요 12시 요 사이에서 그분이 롱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롱은 저는 아마 이쯤 와서 칠 겁니다. 16,200 정도? 16,000? 이렇게 칠 거다. 왜? 나는 이거를 30% 줄일까? 난 이거를 임펄스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였나? 임펄스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78.6 그리고 886 정도 오면 칠 거다. 그리고 임펄스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 이탈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목표가는 여기만 볼 거다라고 하더라고. 뭐 그 정도는 충분하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실제 이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은 프레임이지만 공부할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터디용으로도 썼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할 거리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매수는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속도 페달을 밟으면 간다 그러거든요. 여기 거리가 더 나왔죠. 이런 타이밍에 잡는 겁니다. 여기서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때 잡으면 돼요. 빵빵 그쵸. 그래서 제가 요때 스사를 올려드리죠. 근데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방송 보고 제 방송 꾸준히 봤으면은 항상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놓칠 수가 없거든.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이게 매수 신호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10명만 사버리면 잘못하면은 이게 차트 망가져 버린다고.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작은 흐름이기 때문에 작은 흐름이란 말이야. 작은 흐름 큰 흐름이 아니라고. 밖에서 담배 냄새 나네요. 아우 쉣. 하여튼 독도에서 담배 피는 몰상식한 새끼. 집에서 아파트에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담타를 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26,800 갔으니까 그분은 과연 수익이 났을까, 서울 수익이 났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배에 때리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터진 요 포인트들 있죠. 요 포인트들이 우리가 이제 그 마진이 터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진이 터지는 자리.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26,200이죠. 여기가 26,500, 그리고 25,800 정도, 이게 40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400, 그죠? 대충 400에서 500 정도.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50배 마진을 쳤던 사람들이 거의 다 위아래로 다 터져버립니다. 요 무빙에 50배 마진이 다 터져버립니다. 테드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터질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트코인 담보로 치셨던 분들 여기서 다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았다고 해서 이 무빙이 털려버린다고. 내가 롱 맞았는데, 롱 맞았는데 쏘아지고 터지고 막 올라가면 이게 사람 멘탈 터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마진 하지 마시고. 마진은 여러분들 한 2배, 3배? 정말 많이 하셔도 5배 정도. 아시겠죠? 정말 많이 하셔도 5배 정도까지만. 풀베팅 하지 마시고. 시는 나눠서 하시고. 사실 뭐 2배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급등주를 자꾸 찾게 돼요. 실제로 하다 보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저희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만 알자라고 하고 100번 1000번 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발 급등주 잡지 마십시오. 급등주 있잖아요. 얘가 이런 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절도 채성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HLB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좋아요. 여기서 사도 좋아요. 여기서 사도 좋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장투한다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로. 장투하려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요, 빨리 팔고 도망가야 돼요. 비싼 가격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 특히나 못하는 이유가 투자라는 마인드가 없어요. 누가 벌었다고 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안 팔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박아 버려. 이번에 삼천리도 그랬고, 이번에 또 누구지, 어떤 지금 무슨 재지 이런 그런 기업들 많더만. 아니, 비싼 게 뻔히 보이고 세력질한 게 뻔히 보이고 올라가서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더 갈 줄 알고 사고 앉아있단 말이야. 좀 더 간다고 해봤자 이거 얼마 더 가는 거야. 그죠? 얘는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진득이 기다릴 수 있는 매수, 시간이 여러분들 편이 되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싼 거 찾으셔야 되고, 제발. 싼데 펀다멘트 좋은 종목 많더라니까. 주식 내 뒤져봤거든요. 코인에 너무 멍 빼지 마시고. 코인이 굳이 해서 뭐합니까, 이거. 매매는 하고, 너 심심하니까 심심하게 땅콩을 하는 거지. 저녁 시간에 이거 주식은 매매 안 되잖아. 코인은 매매 되잖아. 그거 하고 노는 거지, 뭐.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 증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검색하다 도요타라는 기업,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도요타 같은 종목이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물론, 사실 한계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미 이제 조정을 충분히 먹었고, 맞죠? 그리고, 거래가 살짝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짙게, 이렇게 동결 해서 올라가든지, 그죠? 다이면서 고속부도 살짝 낮추고 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다이면서 만들어주고 있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나오겠죠,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이런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보통 따라잡을 수 있게 돼요. 요 수급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데 사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에코프랩이 마찬가지.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언제 사냐고? 아예 같이 안 봤으면 좋겠어, 아예 이거를. 볼배 하다 언젠가는 얘가 있잖아요. 아무리 메타가 흐름이 좋아도
얘가 뭐 이렇게 막 가다리 막 갖다 치서 40만 원 갖다 줘도 이게 경우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할 거예요. 사실 돈 못하는 게 맞아요. 이게 갖다 쳐도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걸 먹으려면 이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셔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재미도 없고 반복도 없고 좋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